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헤드라인 CPI에서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뜯어본 뒤 왜 이제는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PC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 체감으로 다가오는 식품과 에너지 부문의 지표도 중요해졌는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CPI에서 식품과 에너지 외 항목들을 뜯어보려 했는데요. 이미 어제 PPI가 발표되고 새로운 이벤트들이 있어서 CPI 세부 항목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칼럼으로 남기겠습니다. 중고차, 의약품 그리고 서비스 물가 쪽에서 주거와 운송 관련해서 자세히 분석해 두었고요. 이제 요약하면 수요일의 CPI는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산불과 한파 그리고 유가 등 일회성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이 감안될 수 있으며 특히 트럼프가 열심히 유가를 하락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밤에 PPI의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했으나 연준이 중시하는 PC 물가지표에 반영되는 항목은 오히려 둔화되었다는 점, 중국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확인되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4월로 연기된 점이 상승 재료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어제 트럼프 발언을 주목할 만한데 제가 이전부터 칼럼에 계속 써왔지만 우리가 트럼프의 발언들 자체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왕좌왕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는 트럼프는 시장에 대해 평균 회귀형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을 때 그는 주식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계속해서 톤을 조절하면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강경한 발언을 하고 주식시장 분위기가 나쁠 때는 완화적인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추이를 저희가 칼럼으로 계속 다뤄왔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주의 경우에도 수요일의 CPI와 목요일의 PPI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보이자 얼른 관세를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간밤에 트럼프 발언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고요. 참고로 여기서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편 관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모든 수입 품목에 동일한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소 투박한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발표된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대표적인 사례죠. 반면 상호 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상호 관세는 보편 관세보다는 세련되고 정교한 방법으로 평가되곤 합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해 VAT는 관세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미국 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교역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VAT를 관세로 간주하는 것은 달리 보면 관세 부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타국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EU의 VAT는 20%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루트닉은 상호 관세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비관세 무역 장벽을 측정하는 수치를 산출할 것이고 이미 재무부와 상무부에 관련 지시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통한 무역 장벽에 대한 조항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죠. 지난 벨리 칼럼 트럼프에 귀한 미국만을 위한 멋진 신세계에서 상세하게 다뤘던 스티브 미란의 분석처럼 관세를 레버리지로 무역 자체를 건드리는 한편 상대국의 환율 정책까지 건드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많은 개도국이 차용 중인 직간접적 산업보조금, 산업정책 등 비통화 비관세 무역 장벽을 타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넷째, 미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단기적으로 물가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죠. 이제 관세 생산시설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보편 관세 정책을 배제하진 않았다고 말했고요. 자동차 관세는 상호 관세에 더해 추가로 부과될 것이며 곧 시행될 예정이라 말하면서 반도체와 제약도 관세 리스트에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갔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 금리는 하락할 것이며 관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칼럼에서 정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쉽게 말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조정하고 대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장기금리의 하락을 유도하면서 감세 및 규제 완화를 사용할 것이며 감세로 인해 생겨난 재정 구멍은 관세와 성장을 통해 메꾼다는 기조였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오펙의 합의 및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진정시키려 하는 구상이었죠. 저는 이 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부분은 여전히 지급준비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금융 쪽 규제 완화가 일어나면서 통화승수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인데요. 이 부분은 2025년은 아니고 내년 정도일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 외 인도를 콕 집어서 인도는 거의 모든 국가 중 가장 많은 관세를 부과한 나라다. 인도와 함께 훌륭한 무역협정을 만들 것이며 인도가 미국산 원유를 구매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 가장 발빠른 대응을 보여온 국가는 일본과 인도였는데요. 일본의 엔화는 트럼프 취임 직전부터 강세로 전환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을 신속히 조율하며 2월 7일 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죠. 한편 인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한 발 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고, 최근에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미국산 LNG, 석유 수입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캐나다에 대해서는 나토에 가장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는 그동안 나토의 방위비 목표치를 GDP의 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는 약 2% 수준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야 하며 평화협상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러시아를 G7에 다시 포함시키고 싶으며 러시아를 축출한 것은 실수라 언급했습니다. 그 외 틱톡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고 시진핑이 매각을 승인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언젠가 중국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지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와 만날 것이며 시진핑과 푸틴에게 군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이야기할 것이라 했는데요. 이위에 나토 관련 발언과 함께 해석해보면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방위비는 올리고 가상적국들의 방위비는 감축해서 미국의 국방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적자 축소를 모색하는 안을 밀고 있죠. 이게 아마 이제 클린턴 시기에 냉전이 끝나면서 일어났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를 시도한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 외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루트닉과 미국 통상부 대표로 지명된 그리어의 발언도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겠는데요. 이들은 트럼프가 지시한 조사는 4월 1일까지 모두 완료될 것이며 4월 2일부터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4월 1일은 때마침 트럼프가 취임 당시 붙여보려 지시한 대통령 메모에 명시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트럼프는 앞서 취임 직후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 축소를 모색하는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고, 해당 메모에 따라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은 4월 1일까지 USMCA를 비롯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역협정의 유효성,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환율 정책 관행,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등을 조사해 보고해야 하죠. 해당 이슈와 트럼프의 협상 전략 7단계는 다음 칼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외 가짜 반독점 체제를 포함해 모든 무역 장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인도와 중국 수출의 우회로라는 점을 명시했으며 미국은 각 국가를 하나씩 다룰 것이며 VAT는 일종의 수출 보조금이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발언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무역 분쟁의 어젠다를 관세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대국의 환율 정책과 비관세 및 비통화 무역 장벽의 해체로 확장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1대1 협상 구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국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이제 향후 상호 관세 정책에 포함될 세부 사항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낳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및 베센트, 루트닉, 그리어 등 측근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열심히 트래킹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